네, 건강한 주식 스토리 전해드리는 모닝주스 순서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NH투자증권의 김성민 PB, CS 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대표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과 화요일 모닝주스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오늘 시장 이슈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의 FOMC 회의가 오늘 시작을 해서 이틀간 열리게 그렇죠. 됩니다. 시장에서 가장 크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변수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전일 뉴욕 증시만 해도 2%대 네. 하락을 했는데 어제 트럼프와 피터 나바로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일단 뭐 올해 마지막 FOMC인데 일단 내일 아마 마지막 FOMC의 결과가 나올 거고요. 지금 기준금리는 25bp 정도 인상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모두들 지금 뭐 사실 뭐 확률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 부분인데 시장에서 기대하는 부분들은 결국에 이제 점도표 하향이 될 것인가, 횟수가 줄 것인가에 대한 상당히 좀 관심들이 많고요. 뭐 금리 인상 여부보다는 오히려 연준의 성명서와 그 내년의 경기 진단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을 상당히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워낙 요즘에 뭐 글로벌 경기 둔화 얘기들이 워낙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뭐 심도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제롬 파월 의장과 트럼프의 목소리들이 워낙 좀 반대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점도표가 하향 조정될 경우에 이제 약달러로 갈 것이냐, 그래서 리스크온이 되는 뭐 그린라이트를 좀 보여줄 것이냐, 이 부분이 좀 뭐 관전 포인트고요. 뭐 만약에 점도표 하향이 없거나 뭐 연준의 기존 스탠스대로 강하게 좀 밀고 나간다 이러면 또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오늘 중국 공작 경제 회의가 이제 좀 진행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또 미중 무역 분쟁 이슈들이 좀 걸려 있고 얼마나 좀 중국에서 뭐 그 시장 개방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느냐 이 부분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의 관전 포인트는 이 두 가지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과 중국 양국에서 이제 중요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FOMC 회의 그리고 중국에서는 중국 경제 공작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시장의 두 큰 변수인 만큼 시장의 영향을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김영철 대표께서는 오늘장 이슈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시장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글로벌에 대한 포인트를 우선 두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 상황 속에서는 기술적 반등을 계속 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연속성이 부족한 기술적 반등에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뚜렷한 매수 주체의 부재다라는 건데요. 특히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속적인 매수세나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는 점, 특히 지난주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에서 들어왔던 자금들이 그 다음날 이탈이 되면서 연속성이 좀 부족한 포인트, 그리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불확실성한 시장 상황 속에서는 쉽게 자금이 유입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더 기술적 반등 구간에만 우리가 포인트를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대 낙폭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매력을 통해서 소폭 반등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연속적으로 흘러가기는 좀 부족한 포인트. 하지만 우리가 가장 관심 있게 둬야 될 포인트는요. 개별적인 종목들, 테마주들 쪽에서의 움직임들은 상당히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특히 뉴스가 살아있다라는 건데요.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뉴스도 죽었던 상황들이었는데 지금은 개별적인 뉴스를 통해서 개별 테마, 이러한 이슈들을 통한 움직임들이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접근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뚜렷하게 매수 주체도 없고 반등 국면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보니까 단기 트레이딩, 개별주 위주로 좀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또 종목을 잘 골라야 되는 그런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종목 좀 관심 있게 보세요? 일단은 네. 앞서 대표님께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네. 최근에 뭐 지수보다는 이슈, 그다음에 최근에 이슈들이 이제 뭐 배당이라던가 어제도 좀 특징적이었지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좀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뭐 개별주 중에서 조금 고르자면 최근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비케어라는 종목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국내 최대 EMR 솔루션을 하는 업체인데 이제 이게 무엇이냐면 그 병원이나 그 약국에서 이제 경영관리 시스템, 뭐 통계 서비스를 하는 회사고요. 저희가 진단서를 떼보면 하단에 이제 유비케어 이제 브랜드가 의사랑이라고 좀 들어가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업체가 점유율이 한 50% 정도 되고요. 최근에 이제 SK케미칼 15년도 SK케미칼에서 유니버스 홀딩스라고 해서 스틱 인베스트먼트와 솔브레인의 최대 주주는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특징적이고요. 올해 4월에 카카오 인베스트먼트로도 또 2대 주주를 들어오면서 좀 투자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기대가 있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EMR 정부 정책 관련한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정액 기반의 의사랑과 그 유팜이라는 약국의 서비스를 기본으로 해서 그 올해 7월부터 전자의료
기록 의무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시장 확대라든가 점유율 확대에 대한 수혜가 좀 나올 수 있고요. 아마 요즘에 아이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이제 병원을 가실 때 똑딱이라는 아마 앱을 좀 사용해 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편리하게 좀 병원을 진료 예약할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뭐 몇 분 전에 알람을 나오면서 네, 이제 직접 갈 수 있는 뭐 그렇군요. 서비스들이 네.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향후에 이제 모바일 부분에 있어서 뭐 지금 그 수익화가 된다 그러면 상당히 네. 좀 동사에는 강력한 투자 포인트가 될 것이다. 최근에 보면 앱 다운로드도 260만 건, 뭐 일 사용자가 5,500건이니까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데이터들이 좀 올라오고 있고요. 뭐 동사 같은 경우는 올해 4분기도 아마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 같은데 이제 매출이 한 270억 정도, 영업이익이 34억 정도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근데 내년도에도 매출이 한 1,100억대로 올라오면서 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도 실적으로 기반한 그리고 이제 이 똑딱이라는 어쨌든 그 O2O 서비스의 모바일 트렌드로 기반한 좀 의미 있는 성장이 나올 것 같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국내 최대 EMR 솔루션 업체 유비케어를 관심 종목으로 또 주셨고요. 자, 김영철 대표께서는 오늘 첫 번째 종목, 관심 종목으로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네, 바이오 관련주인데요. 네. 사실 지금 바이오 관련주 좀 위험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어제 막판에 동성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압수수색이 들어간다라는 소식에 시간에서 하한가를 네, 기록하고 요즘 바이오주 네. 이슈가 많네요. 경남제약 네.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지금 네. 상장 폐지 실질 심사라는 이슈가 또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이오주는 옥석 가리기를 다시 한번 해야 되는 상황. 이런 시점에서 다시 바이오주를 우리가 가려서 봐야 되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오롱 티슈진인데요.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골관절염 치료제에 따라서 시장에서 상당히 기대를 모으고 있는 업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보사 K 일본 수출이 이루어지면서 코오롱 생명과학이었습니다. 급등세를 기록을 했었고 코오롱 티슈진 역시도 주가의 움직이는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였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조정을 조금 나타내고는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미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나타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골관절염 세포치료제 미국 임상 3상이 시작되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2023년도에는 이것이 판매가 시작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 그리고 실적적인 뒷받침 사실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으면서 시장에 좀 주가가 제대로 된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했었던 상황들이었는데 지금 가격적인 매력 구간 그리고 이슈로서도 신뢰성을 다시 한번 높여갈 수 있는 상황이고 또한 바이오주들은 과거에는 너도나도 바이오 제약주다라는 이러한 테마에서의 움직임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옥석 가리기 통해서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포인트입니다. 네, 자, 최근 바이오 제약 업종 이슈가 상당히 많은데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장이고 그런 면에서 코오롱 티슈즈는 한 번쯤 관심을 가져봐도 좋겠다라고 관심 종목으로 주셨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의 오늘장 전략을 들어볼게요. 오늘장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뭐 지금 몇 달 내내 같은 얘기를 좀 드리는 것 같은데 여전히 이제 지수보다는 그 종목에 좀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서 대표님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뉴스가 먹힌다라는 얘기들 하시는데 사실 당일의 이슈들이 상당히 시장에 반영하는 속도가 빠릅니다. 워낙 시장 자체가 좀 뭐 재미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당일 이슈에 따라서 좀 급등락이 좀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초청 리스트들이 나오면서 강스텐 바이오나 한덕이 좀 급등을 했던 모습을 네. 보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포인트인 것 같고요. 내년도도 전반적으로 코스피 순이익은 130조 원대로 이제 그 박스권입니다. 그래서 감익 추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는 계속 말씀드린 대로 순이익은 박스권이기 때문에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 그래서 네. 종목 피킹에 대해서 상당히 좀 투자자분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장이 워낙에 좀 뚜렷한 방향성 그렇죠. 없이 좀 전개가 되다 보니까 일일비하지 말고 좀 실적 관련해서 이 종목에 대한 실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를 좀 체크를 잘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김원철 대표께서는요. 네,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을 보시면 아무도 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사자, 본인 혼자만 상당히 좀 급하게 움직이는 시장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것은 연속적인 흐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좋았던 종목 내일 봤더니 내가 접근했더니 또 조정을 받고 하락하는 모습. 이러한 시장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을 때는 대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별 테마, 개별 이슈에 우리가 좀 포인트를 두고 접근하신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가격 매력에 따라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시장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자동차 관련주 쪽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또한 이런 흐름들이 조정이 나오고 또 반대로 IT 쪽에서 또 수급들이 들어올 수 있고 또 바이오주도 쪽에서 또 흐름들이 이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좀 더 시간을 두고 접근하는 전략이 좋겠고 이럴 때는 좀 집중된 종목의 접근으로서 좀 분할된 접근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포인트가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전히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고 하면서 개별 태바나 개별 이슈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두 분이 비슷한 전략을 주셨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모닝주스 함께 했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오늘부터